낚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 사장하고 좀 힘들게 또 애틋하죠.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울면서 이제 헤어지고 올라옵니다. 그 카이카이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데리고 우시를 옵니다. 그 우시라는 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시라는 지역 이름을. 굉장히 큰 도시예요. 발달도 정말 잘 돼 있고 상해 쪽에서도 가깝고 거기에 헐리우드 단지라고 있어요. 헐리우드 단지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제작사들하고 모여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이제 그 상암 지역 같은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공장 지역처럼 돼 있어요. 거기도. 남쪽에서 드라마 제작하거나 아니면 예능 프로 제작하면 대부분 거기서 많이들 하거든요. 스튜디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막 전체가 막 높이가 막 한 15m씩 되고 그다음에 촬영할 수 있게끔 다 와이어 같은 것들 다 돼 있고 막 거기서 뭐 말 타는 장면도 다 하고 다 어쨌든 그런 스튜디오들이 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호수가 엄청나게 큰 게 있고 뭐 그렇게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콰이쇼라는 데가 있어요. 콰이쇼라는 그 중국 인터넷 방송인데 인터넷 그 플랫폼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본사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회사도 거기 와 있고 하여튼 큰 회사들 이거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 명찰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분증 다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사장이 누구냐면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양주에 있었을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저희 집에 한 달 좀 넘게 있었던 친구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여태까지 돈을 대가지고 사업하다가 계속 망해서 이제 거의 끝물에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왔는데 그 여자친구 집에 갔더니 그 개인 집에 엘리베이터 있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김 감독? 예, 예. 그 남자야. 그 친구야. 그러니까 뭐 나랑은 좀 막역한 거죠. 나한테 신세도 졌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콜을 한 건데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20년을 있으면서 항상 그런 정말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티를 별로 안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은 아니거든요. 원래 성격은 뭐 아니면 많은 거고 아 씨발 안 만나 이 새끼야 뭐 그러고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한국에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도움을 받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마당에 있는 돌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젠간 쓸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었어.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놈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투자 받았다고. 뭐 1,000만 위안인가 1,000만 위안이면 뭐 한 18억 정도 되죠. 17억 정도. 1,000만 위안인가 뭐 2,000만 위안인가 어쨌든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월급을 좀 세게 불렀죠. 너 알지? 월급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거의 2배를 받기로 하고 갑니다. 그때 받은 게 한국 돈으로 한 1,300 정도 돼요. 한 달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차량 제공받고 아파트 제공받고 그다음에 스태프 구성은 내가 하는 걸로. 그건 어디나 가나 그냥 공식이에요. 그냥 그 담배값하고 똑같아요. 딱 정해져 있어. 걔네들도 알고 있고. 근데 사무실도 완전히 그냥 창고인데 정말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사무실 앞에 나오면 풀장이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그게 그 수영하는 풀장이 아니고요. 그 조난 사고 나고 그랬을 때 찍는 수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용으로 하는 거죠. 거기 벽에는 크로마키가 쫙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난 같은 거 있으면 뭐 돛담배 같은 거 띄워가지고 큐 하면 그 가짜 풀 있잖아요. 그 파도 그 기계로 하는 거랑 막 풍랑 일고 그러면 막 위에서 빗물 때리고 그러면 막 그러고 막 꼭 잡아야 돼 막 그러면 막 노젓고 막 이런 거 바닷가에서 하는 거 같은 그런 간지. 그다음에 조명으로 저기 번개 치고 막 꽝꽝꽝꽝 뭐 이런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풀장이 야외 풀장이 있었어요. 우리 바로 앞에. 거기서 이제 매일 그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심심하면 거기 나가서 그거 구경하고. 근데 구경할 것도 없지 사실은 뭐 늘 보던 거니까. 그다음에 그 호수가 있는데 되게 웃긴 게 점심 먹고 나면 그렇게 고기들이 많아. 송사리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밥풀 같은 거 올려 낚싯줄 얇은 거로 해가지고 그냥 줄만 던져도 막 물어뜯는 거야. 그래서 요만한 것들 잡히고 그럼 또 해서 놔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카이카이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 여자친구랑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이 쉬종이라는 이 친구, 나랑 같이 동거했던 친구, 이제 거기 사장이 된 거지. 그 친구가 운영을 잘못했다는 걸 난 가자마자 느꼈어요. 왜냐면 갔더니 한 12명 정도가 있더라고. 누가 있냐면은 스텝 빼고 연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 오기 전에 다 세팅을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각지에서 다 온 거야. 정조에서도 오고 뭐 후난에서도 오고 뭐 장사에서도 오고 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에? 그래서 아니 얘네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시험 봐서 저 면접 봐가지고 데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촬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연자들이. 그건 맞지. 맞는데 그 우시에서 뽑아도 얼마든지 애들은 많거든요. 근데 굳이 걔네들을 데려다가 합숙을 시키는 거야. 합숙을 시키는데 전부 방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賓관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모텔급이죠. 모텔급인데 거기에 배우 하나에 한 명씩 다 주는 거야. 그 비용이 얼마야? 한국 돈으로 그래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나갔어요. 하루에. 그럼 10명이면 20만 원 아니에요. 걔네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카이카이가 거기 이제 여자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하고 같이 왔는데 얘가 또 이제 시들해진 거야. 그 거기 또 이쁜 애들이 많으니까 뭐 이쁘잖아요 중국 애들. 더구나 뭐 연기한다고 그래서 뽑았으니 뭐 못생긴 애들 뽑았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눈이 맞아가지고 당신하고 좀 비슷해 성격이. 그래서 뭐 새로운 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삼각관계 되고 막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의 시스템이에요. 요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뭐로 돈을 벌 생각을 했냐면 이 쉬종이라는 애가 아주 이게 영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사기꾼인데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 그거 뭐지? 우리나라도 그거 있지 않나? 그 무슨 저기 뭐야 그 스토리 만드는 카드 같은 거 무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이 회사에서는 이 카드를 판매하는 거예요. 카드를 판매하는데 카드를 친구들 5명이면 5명이서 카드를 한 장씩만 뽑아. 그래서 막 한번 30장이면 30장, 42장, 45장, 45장 이렇게 있는 데서 한 장씩 뽑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뽑았는데 구두가 나왔어. 소방관이 나왔어. 경찰이 나왔어. 밥이 나왔어. 칼이 나왔어. 이 단어를 가지고 얘네들이 6명이서 드라마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그게 연관성 있는 키워드 단어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대본을 써가지고 간단하게 대본을 써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중국에는 전국에 그 습작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작가하고 싶은 애들이. 걔네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걔네들이 그 단어에 맞는 거를 조각을 해서 대본을 써서 보내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보고 괜찮으면 이거를 웹드라마로 만들어서 우리 비용을 다 대고 방송을 내보낸다. 방송 내보내면 원고료를 준다가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방서가 이제 뭐 저녁에 퇴근하는데 길에서 뭐 누가 쓰러져 있는 거를 보니까 뭐 빨간 구두를 신고 있어. 그 빨간 구두고 단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관져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중국에서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거를 준비를 했던 거야. 우리 그 뭐 저기 뭐 방탈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전국에 그런 것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작가 지망생들 습작하는 애들이 모여서 이제 그걸 하는 거야. 카드를 뽑아 하나씩 딱딱 뽑고 나는 빨간 구두, 야 나는 식칼, 뭐 나는 바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막 쟤들 말도 안 되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 만들면 재밌어요. 중국 전역에서 이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연기자가 필요한 거고 또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웹드라마를 찍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또 저도 월급이 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단어 5개 가지고 이제 우리는 회의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야. 매일 밥 먹지. 그다음에 웬만하면 또 술 한잔 먹으러 같이 나가지. 이놈이 돈을 뭐 20억을 투자받았는지 30억을 투자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거하고 연말에 그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호텔을 빌려가서 우리를 파티를 시켜줍니다. 이 쉬종이라는 애가. 응?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메이크업 하는 선생 다 부르고 그다음에 드레스샵에서 드레스 애들 다 입혀가지고 여자애들을 8명 9명 애들을 그 사진 저도 지금 있는데 걔네들이 입혀가지고 다 무슨 파티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파티를 하고 뭐 음악하는 애들 불러서 하고 그 비용이 다 어딥니까? 근데 이 사장이라는 게 웃긴 게 얘가 능력이 없어요. 내 친구가 꿈이 감독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있을 때도 자기는 영화를 4,000편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자기는 감독 입봉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 카트 한 카트 네가 스틸 잡으면서 아 이 카트에서 갑자기 차에 부닥치는 장면이 있어.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진짜로 부닥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풀샷에서 사람이 건너오는 운전자 시선, 그다음에 발견하고 브레이크 잡는 거, 브레이크 크로즈업, 핸들 돌리는 거 크로즈업, 뭐 놀래는 그 보행자 놀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카메라가 다가오면서 와 놀래는 거, 이런 장면들이 한 카트 한 카트 붙어가지고 결국엔 진짜로 부닥치는 것 같은. 그다음에 공중에 뜨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방이 하늘로 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깨끗해서 브레이크 타이어가 연기나면서 쓰는 크로즈업 막 이런 것들이 다 조각조각 거의 0.5초씩 따다다다다다닥 붙으면서 빵 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네가 봐서는 공부가 안 된다. 근데 이놈이 또 웃긴 게 2배속 아니면 3배속으로 봐요. 그냥 후루룩. 그러니까 뭐 한 1, 20분이면 한 편 다 봤어. 또 다른 거 봐야지. 그 하루에 뭐 자기는 10편도 보고 20편도 보고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 그것만 믿고 자기는 감독으로 입봉 온다고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 경영자가 경영을 해야지. 지가 자기 꿈을 남의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앉아서 그게 되겠느냐고. 그러면 당신도 드라마 찍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볼래? 아유,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이제 파일럿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럿 제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시잖아요. 저는 그 영상 제작을 하면서 거의 돈을 안 썼어요. 그냥 기본 스텝들만 데리고 했는데 이 사장은 그 쉬종이라는 애는 또 자기대로 한다고 그래서 오만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제작을 하는 거야. 제작을 하는데 아니 지가 감독이면 모니터 보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잖아. 근데 카메라 감독이 옆에 있고 그 진행 감독이라고 있어. 걔가 다 시키는 거야. 너는 투샷이고 이쪽에서 와서 한 대 때리고 돌아서면서 멱살 붙잡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쉬종이라는 모니터 2대 3대 놓고 이러고 앉아서 보는 거야. 영화 보고 앉았는 거야. 그래, 오케이. 매원티. 문제 없어요. 그렇게 가자고. 그래. 그 지 의견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찍는 대로 보면 모니터 보고 있다가, 오케이, 하하하하, 딩하다. 되게 좋아. 오케이, 다음 씬은 어떻게 찍을 거야? 그게 무슨 감독이야. 관리인이지.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썼어요. 거의 뭐 1억 가까이 썼어. 그거 뭐 2-3편 찍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사를 하는데 완전 엉망진창이지 뭐.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칼카이 배신이 또 시작이 됩니다. 거기 감독들이 있어요. 나 말고 대여섯 명 있는데 뭐 보면 이런 것처럼 군복 입고 완전 누가 봐도 감독이야. 머리 그냥 올백 해가지고 탁 묶고 수염 탁 기르고 워카 싣고 다니면서 누가 봐도 그 감독이야. 그리고 뭐 여기다 뭐 무슨 스코프 같은 거 하나 달고 뭐 촬영한다 그러면 잠깐만 뭐 이렇게 보고 여기 장소보다는 이쪽이 나은 것 같아. 감독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실제로 커트를 못 나눠요. 그러니까 감독 흉내만 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라뉘 종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고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할 줄도 모르는 게 흉내만 내고 다니는 가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실제로 찍을 수 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힘들게 있는데 나도 또 거기서 괴롭죠 사실은. 근데 카이카이란 놈이 나도 그 놈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지 비밀도 또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용서해주고 그러는데 이놈이 또 그쪽 감독들하고 이 쉬종이라는 나무가 또 바짝 붙어서 무지하게 또 친하게 지내면서 나를 또 슬슬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라는 게 참 이 친구는 그랬어요. 나한테 이제 결국에는 얘 때문에요. 제가 중국을 떠납니다. 얘가 원인이 돼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편 얘기를 하겠습니다.